히틀러와 노스트라다무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정답 수염? 근데 한 명은 풍성하고 한 명은 안 풍성하죠? 수염은 정답이 아닙니다. 네, 정답 나왔고요. 정답은 히틀러는 예언자였다. 실제로 신문에도 나왔던 예언자라고 당시 신문에도 나왔어요. 히틀러가 실제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크게 3개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베르그호프라고 히틀러의 별장이었던 곳에서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별장을 히틀러가 어떻게 샀냐면요. 나의 투쟁을 써가지고 쓴 인쇄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뷰가 좋죠, 아주. 네. 자, 두 번째 예언은 장소로 크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다 어딘지 아실 거예요. 벙커입니다.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했던 예언. 히틀러가 마지막을 보냈던 지하 벙커에서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히틀러 최후의 메시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히틀러가 독일 국민에게 라디오로 연설을 했을 때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 모두가 이후 국제 정세와 사회 동향을 욕집게처럼 딱 맞춰서 오컬트 서브컬처 문화의 진심인 일본에서는 이걸 정리해서 책으로 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안 읽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1999년 이후 히틀러에게만 보였던 공포의 미래도 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첫 번째 예언 보시겠습니다. 히틀러는 컴퓨터와 로봇의 등장과 보급을 예언을 했습니다. 집에서 요즘 다 로봇 청소기 쓰잖아요. 로봇이 이렇게 일반화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던 시절에 로봇이 일상에 침투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독일의 국민차 폴크스바겐과 아우토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가 미래에 독일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언은 뭘까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우주 비행과 달 탐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비행할 것이고 달에 탐사선을 보내서 발을 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치는 로봇 공학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예언을 했어요. 동맹국인 일본의 참전과 일본의 원폭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련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힘이 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고르바초프 서기장에 관해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합하고 군신 마르스의 자리에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의 머리에 붉은 징표를 지니고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보이시죠? 붉은 징표. 마르스의 상징 붉은 징표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합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보였냐면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는데 그때부터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참고로 히틀러는 IQ가 140에서 150 이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영적 감수성도 상당히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임무에 자원을 하고도 무사히 살아서 돌아와서 4년 동안 40번 넘게 전투에 참전을 해서 훈장을 6개나 받아서 불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전쟁터에서 전우들이랑 한참 디너를 먹다가 갑자기 다들 일어나서 저쪽으로 빨리 가라 라는 마음의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대요. 그래서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식탁에서 일어나서 몇 걸음 자리를 이동했더니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히틀러 자리에 유탄이 떨어져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를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은 다 사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료들은 히틀러를 불사신이라고 부르면서 경외했다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미래를 볼 수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감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일단 뭔가 감수성이 예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미술하시는 분이 대체로 감수성이 조금 예민하긴 하죠. 이거 히틀러가 실제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미대에 지망할 정도였으니 논리적으로 추론을 했을 때 저처럼 그림을 못 그리는 생 일반인보다는 적어도 감수성이 풍부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음모론자들은 히틀러가 뛰어난 지능과 영감을 결합해서 경쟁자인 비밀 조직 프리메이슨의 동향을 읽고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 지구에서 프리메이슨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혹시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프리메이슨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게슈타포, 그러니까 나치 비밀 국가 경찰이 창설되고 나서 첫 번째 임무가 독일에 있던 모든 프리메이슨 회원의 이름을 모아서 카드식 색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에는 85,000명의 프리메이슨 회원이 있었는데요. 게슈타포의 아이히만이 이 명부를 작성하고 아이히만한테 찾으면 회원 전체를 사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프리메이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수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굉장히 집착이 심하죠, 프리메이슨에. 게슈타포에 내린 이러한 명령을 보면 히틀러가 프리메이슨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거론이 됩니다.
1933년에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모든 비밀 결사는 내 세계 정복 계획의 걸림돌이 된다 라고 선언을 하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차례차례 취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치의 전신이었던 툴레협회까지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사실은 툴레협회는 히틀러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방해 공작에도 살아남아서 은밀하게 활동을 계속했다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독일 역사에서 사회적 표면적으로는 히틀러가 툴레협회를 해산 명령을 내려서 해산이 되기는 했습니다. 아까 잠깐 아이히만 얘기 나와서 옆으로 좀 셀게요. 프리메이슨을 해산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수행을 했던 게슈타포의 아이히만은 도주의 명수입니다. 패전 후에 미군의 포로로 잡혔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쇼에 성공을 해서 아르헨티나로 피신해서 가명으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사드에게 꼬리가 밟혀가지고 이스라엘로 송환돼서 결국 전범으로 사형이 됐습니다. 어쨌든 1945년에 패전을 하고 잡힌 게 1960년이거든요. 1960년까지는 아르헨티나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탈출의 귀재이기는 하죠. 만약에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히틀러의 남극 기지로 해서 지구 공동으로 갔다가 달 뒷면 나치 기지로 가는 히틀러의 비밀팀에 아이히만이 꼈다라면 모사드에게 안 잡혔을 텐데 아이히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2014년에 유럽과 미국의 3분의 1이 황폐해진다. 전쟁은 아니지만 인간은 21세기에 공기와 물과 식량이 오염되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20세기 환경 오염을 히틀러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본인은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채식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어요. 금연금주. 그래서 히틀러는 21세기에 쇠퇴하는 인류와 달라지려면 본인은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고기와 술, 담배는 본인의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어리석은 행위이고 자신은 금연과 금주와 채식으로 어리석은 자들보다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히틀러는 채식주의자의 동물보호법을 만들었다는 건 실제 사료에도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예언 보시겠습니다. 또 예언을 했어요. 인간은 외과 수술로 장기를 교환하고 남의 심장과 돼지의 신장과 원숭이의 간을 달고 생을 연장하게 된다. 시간이 더 지나면 특수한 강선을 이용하는 기계를 수술에 이용해, 이거 아마 레이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뇌까지 교체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아직 여기까지는 못 이르렀죠. 뇌를 바꿔치기 당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격으로 변해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장기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한 강선을 레이저라고 치면 뇌 교환 빼고는 예언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지구 멸망을 예언했어요. 2014년 유럽의 3분의 1, 미국의 3분의 1이 황폐화된다. 미국과 중동도 완전히 잿더미가 된다. 결국 현대 문명은 사막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인류는 멸망은 하지 않는다. 우리 독일 일부와 미국과 소련의 중심부, 일본과 중국의 일부는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아남는다. 그러나 언젠가 지구상에서 인류는 사라지게 된다. 우리와 같은 인류는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인류는 2039년 1월 인류 이외의 존재로 진화하거나 혹은 퇴화하기 때문이다. 라는 2039년 지구 멸망 예언을 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죠. 중동 전쟁 지금 한창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이 예언이 빗나가서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소련도 무너졌고 소련이 살아남지 못했으니까 이 예언도 일부는 틀렸죠. 미국, 독일, 소련, 일본, 중국이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소련은 해체됐고 만약 러시아라고 쳐도 러시아 아직 우크라이나랑 종전을 못하고 있어서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언이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확률이 높나요? 그 다음 예언 보시겠습니다. 기계의 몸 예언. 인간은 언젠가 기계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완전한 신들과 같은 기계적 생물이 되어서 인간은 로봇으로 대체된다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안락한 삶으로 전쟁도 기후도 경쟁도 경제도 신들이 제어해 로봇 인간들은 신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 식량도 집도 직업도 취미도 연애도 교육도 때로는 사상조차 신들이 하사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로봇으로 편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안락한 삶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만 로봇 인간들은 자신들이 신들에게 그것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삶을 선택해서 사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들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관리하며 공장의 가축처럼 로봇 인간을 사육한다. 꼭 매트릭스 같죠? 이렇게 인간은 완전히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 한없이 신에 가까운 존재, 나머지 하나는 한없이 기계에 가까운 생물. 2039년에 인류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2089년에서 2099년 10년 사이에는 완전한 신들과 완전한 기계적 생물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상에는 기계 인간 무리가 살고 신들은 그 모습을 우주에서 내려다보며 지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매트리스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니 총몽 또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이나 로봇 세계관이랑 접점이 있기는 한데 좀 더 살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예언을 했는데요.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인류는 새로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초인을 만들어낸다. 그 실험장은 동방의 나라이다. 히틀러의 예언이 적중한다면 2014년 이후에 동방의 어느 나라, 한중, 일중 한 나라에서 초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나올지는 기다려봐야겠죠? 초인이 나오길래 위버맨 씨 얘기하는 니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동방의 나라 한중일이 나와가지고 저도 약간 이 부분 읽으면서 어이가 없기는 했는데 어쨌든 한중일에서 초인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르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히틀러의 예언 알아봤습니다. 뭐든지 아는 리노아였습니다. 사실은 아는 것만 아는 리노아입니다. 감사합니다.